오늘은 물권법 21페이지 갑니다. 이 합주까지 우리가 민법 총칙을 봤어요. 민법 총칙 보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3주 남았죠. 3주 15일, 20일, 29일 남은 3주 동안 물권법을 할 겁니다. 물권법 강론을 할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쭉 한번 크게 스크린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민법 총칙부터 다시 이제 쭉 갈 거예요. 자, 오늘은 물권법 총론. 물권적 총권. 여기서부터 볼 건데, 물권법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물권법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하나가 점유권. 점유하기만 하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줘요. 점유. 일단 제목만 들으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 들어갈게요. 점유권. 점유권 반대말이 본권이에요. 본권. 점유권은 점유하기만 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주는데 이건 사실상 집에 그 상태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권리 줘버려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본권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당화해주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본권이라고 그러고 이 본권에 소유권이 있죠. 이제 앞으로 볼 물권은 다 본권이에요. 점유권을 제외한 것은 다 본권입니다. 소유권, 내 물건이죠. 내 물건을 내가 내 아파트에서 살죠. 사용합니다. 세 줘서 월세 받습니다. 수익. 팔아 제껴버릴 수 있어. 처분. 소유권은 내 소유 물건을, 내 아파트를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소유권이라고 해요.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 들어갑니다. 이게 소유권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 물권.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체계할 때 했어요. 기억나죠?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 들어갑니다. 소유자, 당신 쓰지 마세요. 나한테 넘겨주세요. 내가 사용할게요.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죠. 이게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하고 수익합니다. 용익 물권. 용익물권의 세 가지, 지상, 지역, 전세권이란 세 가지 물권이 있어요. 다음 처분 측면에 제한 들어갑니다.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해요. 내가 돈 빌려줬습니다. 은행이 돈 빌려줬죠. 이 1억 담보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죠. 은행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물권에서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두 가지, 유치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강론에서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에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소유권의 어느 측면을 제한하느냐에 따라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 들어갑니다. 용익물권, 지상, 지역, 전세권, 처분 측면에 제한 들어갑니다.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이게 물권법 강론에서 배울 거예요. 자, 총론에서 7가지 물권이죠. 물권의 객체, 물건에 대해서 배울 거고, 물권의 종류, 7가지 했죠.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효력이죠. 물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세요.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배타적 권리예요. 나만
쓸 수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내 땅을 사용할 수 없어요. 물권이 가진 힘, 따라서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소유물을 막 써요. 가지고 가 도둑놈. 그러면 소유권이 가진 힘으로써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 생겨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부동산, 아파트 팝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주면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갑에게서 을로 변경됐네요.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가지 모습을 변동이라고 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샀습니다. 계약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우리 법이 매수인은 반드시 당신 앞으로 등기하세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물권에 관한 공시방법인 등기 제도에 대해서 배워요. 마지막으로 물권이 소유권이 날아갈 수 있겠죠. 소멸. 이와 같이 물권법은 총론, 강론 이렇게 구성됩니다. 강론에서 11문제 나와요. 14문제죠.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총론 3문제밖에 안 나와. 강론이 중요합니다. 물권법은 강론. 점유권, 소유권 합쳐서 4문제 나와요. 지상, 지역, 전세 하나씩 해서 3문제 나와요.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 나와요. 4, 3, 4예요. 더하기 하면 11문제. 총론에서 3문제.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1문제 나와요. 여기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총론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은 원래 소유권 파트에서 배우는데 우리 모든 공인중개사, 출판사, 교재들이 여기다 다 넣어놔 버렸어요. 소유권에 의한 물장. 그래서 총론에서 해요. 편의상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여기서 봐요. 물론 다른 물권에 관한 내용도 조금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봐요. 물권 변동과 등기 여기서 2문제. 소멸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총론은 물권적 청구권이 해마다 나오고요. 해마다 10년에 8번. 물권 변동과 등기 여기는 2문제씩. 등기에서 2문제가 나와요. 이 등기, 민법, 물권법에서 2문제 나오지만 공시법 있죠? 2차 과목 거기서 한 과목으로 여러분들은 배워요. 그래서 민법하고 연결된 2차 과목이 뭐냐면 등기법, 공시법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런 거 배워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잠깐 듣고 2차 과목에서 훨씬 자세해요. 거기는 뭐 한 과목씩 하니까요. 같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물권 총론에서 물권이 가진 힘, 물권적 청구권을 가볍게 볼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한 문제로 나오지만 아주 중요해요. 물권 전반에서 나와요. 물권 전반에서 강론에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서 중요한 사항, 그걸 모아서 이론적으로 꾸민 게 총론이거든요. 그래서 총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총론이론은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일단 개념. 소유권과 같은, 소유권 생각하세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누군가에서 침해됩니다. 그럴 때 하지마, 이놈아 하지마.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에서 나온 힘. 물권적 청구권. 예를 통해서 갑, 소유, 토지예요. 갑 땅인데 갑은 서울 살고요. 이 토지는 강원도에 있어요. 자, 서울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잖아요. 지방에 산이 있어요. 상속도 받았고 내가 땅값 오를 것 같아서 사놓기도 했고. 땅 사놓고 가봐요? 안 가봐요? 안 가봐요. 상속받았는데요. 한 번도 안 가봐요. 상속받은 사실만 어딘가 저기 있대, 지방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나 죽을 때까지 안 가봐요. 진짜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안 가봐요. 안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군가가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든가 건물까지 지어버려서 장사해요. 허락 없이 갑 땅을 을이 무단 점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물까지 무단으로 지어요. 무단은 허락 없이, 소유자 허락 없이 신축 건물을 올렸죠. 그러면 을은 갑 땅인데 갑 소유자 허락 없이 이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죠. 무단 점유, 불법 점유 다 같은 말이에요. 허락 없이, 무단, 불법 다 같은 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내 땅을 내 허락 없이 막 써요. 농사 짓든지 여기다 막 상추하고 할 수도 있죠. 소유권이 당연히 침해됐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강원도 한번 와봤더니 누군가 내 땅에 건물 지어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당도 잘 때요. 사람 엄청 많아요. 밥도 먹어봤어요. 밥 먹고 얘기를 하죠. 당신 왜 내 허락 없이 건물 올려서 하느냐? 당연히 소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소유자는 물권은 법이 강력히 보호해줘요. 권리자를 보호해준다고 했죠. 특히 물권은 아주 강해요. 당연히 소유권이 가진 힘으로써 이 을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을에 대해서 나가세요. 내 땅에서 나가세요. 라고 법이 당연히 보호해주겠죠. 법이 보호해줘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주냐. 내 땅을 얘가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내 토지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환, 돌려주세요, 반환. 두 번째가 방해, 제거해주세요.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이 방해 상태 제거해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 세 번째가 현재 방해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곧 방해할 것 같아요. 침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방조치 좀 해주세요. 방해, 예방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이에요. 자, 내 토지, 얘가 내 허락 없이 점유하죠. 점유하는 방법으로 형태로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내 땅 돌려주세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인도 넘겨주세요. 반환해주세요. 같은 말이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반환 청구예요. 내 토지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인데 이 반환 청구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반환의 개념이에요. 반환은 누군가 내 토지를, 내 소유물을 점유하는 형태로 침해해요. 도둑놈이 가지고 갔죠, 내 가방. 그러면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야, 뭐 돌려줘. 이 돌려줘. 반환의 의미는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반환은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돌려받아야 내가 점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소유권에 대한 첫 번째,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넘겨받으려면 이 토지만 농사지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 건물까지 올려버렸죠? 이 건물이 문제예요.
을은 원래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은 무거우니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동산이니까.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갑은 그냥 가려니까 야야야 깨끗이 원상 회복해야지. 원상. 애초에 내 토지 원상태로 돌려줬어요. 그럼 이 건물 철거해.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두 번째는 토지 인도만 청구하면 안 돼요. 얘가 그냥 가버리면 물론 이 건물이 아주 좋으면 그냥 가면 땡큐 하고 얘가 가져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법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은 철거하고 가세요. 철거 청구도 해줘야 돼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예요. 우리 시험 다 지문이에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건물은 누구 거일까요? 갑 거일까요? 을 거일까요? 건물은 을 소유예요. 앞으로 건물은 무조건 지은 놈 소유예요. 무조건 지은 사람. 남의 땅에 건물을 올렸다고 해서 토지에 나중에 부합이라고 하는데 부합되지 않아요. 건물은 무조건 신축자 소유 외워버려요. 지은 놈 소유. 토지에 붙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부합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네 건물 철거하고 토지 넘겨주고 가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 제거에 의해요. 치워주세요. 건물 치우고 제거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의 대표적인 예가 건물 철거 청구예요. 건물 철거 청구. 반환 방해 제거로서 건물 철거 들어갑니다. 이게 이 사례에서 나오는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로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을이 더 나쁜 마음을 먹어요.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근데 누군가 을 보고 그래요. 야, 을.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땅도 가지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왜? 건물주가 대부분 땅도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에서. 을. 내가 10억에 이 식당 살게. 권리금 해서 10억에 나한테 넘겨. 을이 고민을 합니다. 한 2배, 시가의 2배 가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건물은 자기 소유니까 처분권이 있어요. 넘길 수 있어요. 문제는 땅은 지 게 아니죠. 남의 땅은 팔아 제낄 수 없어요. 소유권 넘겨줄 수 없다니 처분 못해요.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팔려면 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칩니다. 토지예요. 토지에 대해서 위조해서 등기 쳐요. 그래서 3자에게 토지 건물 같이 팔려고 10억 팔고. 자, 그러면 을 앞으로 된 토지예요.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돈 주고 안 샀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위조 등기. 당연히 효력 인정하지 않아요. 위조 등기는 무효예요. 그러면 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위조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산 것처럼 꾸밀 거예요. 이 등기는 위조 등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돈 주고 안 샀다는 얘기예요.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이 보니까 이 나쁜 자식이 말이야. 등기까지 위조해서 격려했어. 아주 나쁜 놈이죠. 갑이 우리에게 야 임마 등기만 말소해 이 자식아. 할 수? 할 수? 있다. 소유자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그게 써야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항상 무효 등기죠. 이 등기에 대해서 무효니까 야 임마 너 임마 등기 무효 등기 말소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도 겉으로는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되어 있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이외의 모습으로 침해 들어올 때 그걸 방해라고 해요. 방해. 침해 모습에 따라 달라져. 반환은 침해 모습이에요. 침해의 모습에 따른 구별이에요. 이게 점유하는 방식으로 내 물건을 지가 점유해. 도둑놈이. 이거 부동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점유하는 식으로 침해하면 야 임마 네가 점유하지 말고 돌려줘. 나에게 돌려줘. 이게 반환. 점유하는 식으로 침해 들어와요. 방해 제거는 얘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는 이건 예방이니까 다를게. 에이 잘못했어. 방해 제거의 침해는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 들어요. 건물이나 등기는 점유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 토지를 점유하는 게 점유 방식으로 침해. 그래서 방해라는 것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 방해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방해 없애주세요. 이게 방해 제거예요. 방해 제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 둘이에요. 건물 철거 청구하고 무효등기 말소청. 이게 방해 제거의 두 가지 예예요. 하나, 둘. 그다음에 점유하는 식으로 침해한다. 그러면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반환해 주세요. 그래서 점유하는 식으로 침해, 나에게 돌려주세요. 반환.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그 방해 제거해 주세요. 이 방해 제거 대표적인 게 건물 철거해 주세요. 무효등기 말소해 주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네가 소유자도 아닌데 사람들이 소유자로 보잖아요. 그것 좀 치워주세요. 이게 무효등기 말소예요. 앞으로 등기 말소만 나오고요. 무효란 말은 절대 뜨지 않아요. 우리 시험 지문에. 하지만 등기 말소가 나오면 앞에 등기가 무효일 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유효한 등기는 말소 청구할 수가 없겠죠. 등기가 유효한 얘기 소유자니까. 소유자한테 말소해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등기 말소란 말이 성립하려면 이 등기는 무효인 경우에만 이 말이 맞아요. 결국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물권 청구권 공부하는 거예요. 갑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 우리 시험이 항상 이 사례로 나와요. 사례. 그러면 허락 없이 갑 땅에 건물 올렸으니까 갑의 소유권은 침해됐어요. 물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침해되면 그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 생겨요. 이게 소유권과 같은 물권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모습에 따라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는데 반환, 점유하는 식으로 침해해요. 도둑놈이 내 가방 가져갔죠? 돌려줘 할 수 반환.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해요. 그 방해 제거해 주세요. 건물 철거해 주세요. 무효등기 말소해 주세요. 이게 반환 방해 제거의 예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나중에 하겠지만 주체는 물권자예요. 소유권과 같은 소유권, 점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다 침해되면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요. 물권자. 따라서 주체가 채권자라면 채권자는 물권 청구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얘는 소유권이나 기타 다른 제한물권자와 같은 물권자가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아직 물권, 소유권과 같은 제한물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그러면 채권자겠죠? 채권자는 절대 물권적 청구 안 나와. 채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냐 물권자냐예요. 물권자가 청구해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주세요. 채권적 청구권. 줄여서 채권, 물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권이고 채권자가 등기 넘겨주세요 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 자, 매수인이 샀죠. 자기 앞으로 등기 꽂아야 되니까 을은 매도인 갑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있죠.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 등기 청구권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매매계약 5. 갑 소유 아파트를 을이 샀어요. 을은 매수인.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해요. 잔금 주고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이놈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을은 나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결국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한다 제가 계속 했죠. 소유권 넘겨주세요. 이건 결국 등기 넘겨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에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채권이죠. 이유. 매수인은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예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등기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등기 치기 전에는 채권자예요. 주세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꼽아야 얘는 소유자라는 물권자가 돼요. 따라서 매수인은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채권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거 엄청 중요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등기 주세요라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이유.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무조건 채권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교과서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말을 붙여서 길게 써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등기 청구권의 성질 해가지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게 우리 기출에 간혹 떠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다? 채권. 청구하는 놈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우리 시험은 소유자밖에 안 나와. 소유자가 한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갑이 을에 대해서 하는 말소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유, 얘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뭔가 하는 것은 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등기 파트, 등기 청구권이라는 그 파트에서 하는데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냐 물권자냐 거기에 따라 갈려요. 그래서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야? 물권.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얘는 채권자죠? 채권자가 뭐 달라는 거야? 그럼 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주체로 판단하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뭐 좋은 건 다 했어. 이거 하나 해야지. 이건 안 중요해. 방해 예방이 뭘까요? 아직 현재 방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곧 방해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예방 조치 좀 해주세요. 한 게 예방 시험 안 나와요. 물권 정보 조문 볼게요. 거기 박스에 있는 조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우리 법 조문 2개예요.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첫 번째 조문. 조문 제목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줄임말이에요. 소유물, 소유자가 내 소유물 점유하고 있는 놈을 상대로 돌려주세요라는 청구권일 거예요, 아마. 자, 내용 봅니다. 소유자는 주체가 소유자죠. 소유자는
지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아하,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놈이네요. 이놈을 상대로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렇네. 그러나 점유자가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놈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놈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경우수가 두 개야. 하나, 도둑놈. 내 가방을 훔쳐간 도둑놈한테는 그러면 정당한 점유할 권리가 없죠? 당연히 나는 야 임마 이 도둑놈아 내 가방 돌려줘 할 수 있어요. 자, 경우수 두 번째. 내 물건을 점유하는데 내가 빌려줬어요. 우리한테 한 달간 쓰라고 가방. 그러면 한 달간 써 빌려준 내가 다음날 야 임마 돌려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한 달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무슨 권? 임차권. 즉 얘는 한 달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점유할 권리예요. 그 물건, 그 가방, 내 가방 나로부터 허락받았죠. 한 달간 쓰기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 그때는 나는 돌려줘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우리 법은 참 민법 못 만들었어. 자,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이놈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건 국어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이에요. 주어가 소유자인데 갑자기 점유자 주어인 것처럼 돌려버렸어. 단서에서. 민법은요 되게 못 만들었어요. 나 민법같이 법을 많이 봤지만 민법같이 법 못 만든 법은 처음 봐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창피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진짜.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주어가 소유자는이잖아.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 소수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점유자 입장에서 툭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국어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법을 못 만든 거예요. 어찌 됐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 얘기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을 말해요. 나는 임차인으로서 당신 물건 한 달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은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거부해요. 내 입장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예요. 자, 그러면 이 조문에서 뭐가 중요하냐? 소유자는 집 소유 물건을 점유한 자죠. 자, 점유에 동그라미 빵 하세요. 동그라미 하시든 밑줄 치듯이 여러분들 알아서 표시하시란 얘기예요. 점유하는 방법으로 침해 들어왔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다? 너 임마 내 허락 없이 왜 점유하니?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라는 반환 청구가 나온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유는 어떤 점유일까요? 밑에 단서랑 정확하게 보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점유는 안 되지. 즉 무단 점유, 불법 점유 거기다 쓰지 마시고요. 반환 청구 있죠? 종류 있죠? 그걸로 이해할게요. 밑에 1번 종류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자 밑줄 본권 없이 점유해요. 본권 없이 점유할 권리. 앞으로 본권은 거기다 쓰세요. 본권위 여백에 점유할 권리. 이걸 외워요. 본권은 점유할 권리예요. 즉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점유할 수 있는, 다 같은 말. 점유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돌려주세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 상대방은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 없이. 본권 없다는 얘기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점유, 도둑놈, 내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는 놈이 다 본권 없는 점유자. 점유할 권리 없죠. 하지만 단서와 같이 내가 세를 줬어요. 임차인. 내가 전세를 줬어요. 전세권자. 지상권자. 권자죠. 권자. 정당한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본권이 있는 자 상대로는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1년 동안 세 살 수 있는, 세 주고 임차인한테 돌려줘. 방빼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를 정당해지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점유란 말은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도둑놈을 말해요. 도둑놈, 부동산 도둑놈. 그래서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자, 거기 이제 여백에 써요. 조문, 본권, X 점유. 이렇게 법조문을 앞으로 읽어요. 점유 앞에 본권 없는, 이걸 딱 추가하는 거예요. 법조문이 점유가 있죠? 그러면 위 여백에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읽을 때 본권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법조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버려요. 즉 본권 없다. 본권에 또 써요. 점유할 권리. 본권은 점유를 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놓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점유에는 동그라미 빵 하고, 점유라는 형태로 침해 들어온다. 돌려줘.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것도 써요. 반환 위 여백에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거 써놔요. 앞으로 반환은 이렇게 해요. 이게 내게 되면 나중에 아주 별 3개짜리가 자연스럽게 내게 돼요.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반환이에요. 반환 청구. 그래서 본권 없이 점유한 놈에 대해서 내 물건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걸, 이게 반환 청구예요. 예, 내 토지 돌려주세요. 토지 인도 청구. 내 건물 돌려주세요. 건물 인도 청구. 오케이, 이해만 하면 돼요. 직접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게 돼요. 자, 방해 제거 법 전문가 할게요. 조문 제목이 소유물에 대한, 즉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권리 2개를 법조문 하나에 넣어놨어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해 주세요라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한 내용이에요. 이 방해는 앞에가 점유죠. 점유하는 방법, 점유 이외의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좀 이따 내용에서 확인할게요. 그 다음 소유권을 내 소유권을 아직 현재 방해하고 있진 않아. 하지만 조만간 방해할 염려가 있대요. 즉 염려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방해 결과라는 것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통해서 갑니다. 내용 보세요. 방해 예방 청구 맨 밑에 있죠. 옆집이 건물 올리고 있어, 원룸. 근데 이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집에서 공사에 시끄러 죽겠는데 이 건물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찾아가야죠. 건물주 찾아가야지. 공사하는 사람이 건물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얼른 빨리빨리 예방 좀 해줘요. 공사 예방 공사. 이게 방해 예방 청구예요. 옆집 공사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서 내 건물, 우리 집이 피해받겠죠. 그럴 경우 염려가 있죠.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럴 때 예방 조치 좀 해주세요. 이게 방해 예방 청구예요. 시험 안 나와요. 어찌됐든 한 번은 봐야지. 소유권을 아직은 방해하고 있지 않지만, 방해 침해 다 같은 말이에요. 아직은 방해하고 있지 않지만 곧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그놈을 상대로 예방이나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예방 또는, 시험이 또는이 나와요. 또는 예방과 함께 둘 다 못하고 예방 또는, 이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예요. 이제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소유권과 같은 소유권, 제한물권 다 포함한 물건이 누군가 제3자로부터 침해됩니다. 그럴 때 물건이 가진 힘으로써 그 침해자를 상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해만 하시고 이런 거 애우지 마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자, 소유권이 침해됐습니다. 침해된 모습에 따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3가지 가장 기본. 반환 청구, 내 소유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 거기 밑줄하는 거예요. 본권 없이,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생각하면 돼요. 점유할 권리,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내 물건 내 허락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반환. 자, 방해 제거.
점유 이외의 방법, 거기다만 밑줄 하세요.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방해 제거해 주세요. 자, 예. 건물 철거 청구, 무효 등기 말소 청구. 거기다 별 하나 하세요. 이게 방해 제거 청구의 예예요. 이게 방해 제거 청구 예다. 이렇게 시험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건물 철거, 무효 등기 말소 청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다. 그걸만 아시면 돼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구체적으로는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의 이 사례를 완전히 자기결로 해야 돼요. 나중에 이 사례가 더욱더 확대돼요. 을이 병에게 팔고요. 을이 딴 놈한테 세줘요. 이 법률 관계가 사실 사례 문제로 우리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을 통해서 확대돼요. 두 가지. 두 놈이 더 나와요. 그거 나중에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초 사례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무단이란 말은 소유자 허락 없이, 갑 허락 없이 건물 신축, 장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토지 소유자 갑은 이놈을 상대로,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내 토지 돌려주세요.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례에 별 3개 놓으세요. 별 3개 놓고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서 물권 청구권을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영상에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 저는 그림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한테.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 아, 허락 없이 남의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네.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 갑은 이놈을 상대로 건물은 철거하시고요. 내 토지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시험 기출 3번이요. 기출 3번. 3, 4번. 물론 정답 지문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흘러가는 지문으로. 왜? 정답 지문은 이놈하고 이놈이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 있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초 쌓은 후. 그래서 이 사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확대될 거니까 이 사례를 베이스로 할 거니까 아주 중요한 사례. 물권 청구권은 무조건 이 사례로 나와요. 갑 토지를 을이 무단 신축. 앞으로 문제 풀 때 어마어마하게 볼 거예요. 이 사례를. 박예봐. 현재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넘겨. 이제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여기 갈 거예요. 여기.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여기를 갈 거예요. 두 번째 총론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동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했어요. 법률행위 매매계약. 부동산. 우리 시험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동산 안 나와요. 부동산만 하면 돼요. 부동산 물권 변동 제목이 이것과 등기제도예요. 등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3가지를 합쳐서 변동이라고 합니다. 항상 사례로 이해해요.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팔죠. 매매 계약합니다. 5억 받고 팝니다. 매매 계약은 동네가 채권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 채권 계약은 채권 행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채권 계약. 따라서 을을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해요. 1차적으로 매수인들은 채권이란 권리를 취득해요. 근데 얘는 채권 취득하려고 죽어라 고생해서 계약서 썼어요? 채권 취득하려고? 아니죠. 이 아파트 소유권 먹으려고 죽어라 고생한 거예요. 결국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행동 하나 더 해야 돼. 자기 앞으로 갑 소유권이 자기에게 이전됐다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왜? 우리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계약은 법률행위죠. 총칙에서는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 법률 행위 한 것만으로는 당신 안 됩니다. 당신 앞으로 당신이 이 아파트 소유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세요. 이게 등기예요. 물권은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반드시 요구해요. 보일 시에요. 공적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당신이 물권자임을 알리세요. 이게 공시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2차 과목 이름이 공시법이에요. 그건 등기법을 부동산 공시법으로 시험 과목 제목을 정해버린 거예요. 공간정보법이 아주 싫어하는 과목 제목이에요. 왜? 아니, 공간정보법도 있는데 왜 등기법만 자기 시험 과목으로 했을까? 삐지겠죠? 삐질 거예요. 그게 공시법이에요. 공시가 등기를 말해. 그래서 물권은 힘이 아주 세고 배타적 권리죠. 나만 물권자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예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든지 제한물권자이든지 전세권자이든지 누가 물권자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등기제도라는 공시제도예요. 공시. 법률행위를 통해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세요. 자, 등기를 쳐야 얘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우리 법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라. 그 법 전문이고 하나 더 있어. 이번에는 얘가 돌아가셨어요. 망. 그러면 상속이 개시되죠. 갑다시 정당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돼. 그러면 갑은 이 아파트 하나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10채예요. 이 10채에 대한 모든 아버지 소유권이 쑥 이전돼요. 이전적 승계중, 포괄 승계. 소유권이 넘어오는 이전적 승계이지만 콕 집어서 아파트 한 채만 넘어가니까 얘는 매매계약은 특정 승계. 우리 했죠? 총치에 연결돼요. 상속을 통해서 갑다시 상속인이 이 아파트 10채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할 때 얘는 을은 반드시 등기 쳐야 소유권 취득했죠. 상속인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 등기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이 아파트 10채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는 을은 매수인이죠. 매매계약을 통한 즉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취득한다겠죠. 그러면 같은 취급을 하면 갑다시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해요. 자, 항상 상속이 뭐다? 상속이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상속은 얘 의사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에요. 얘는 상속받을 의사가 있든 없든 법이 당신 상속 1순위예요? 그러면 상속 받으세요. 법이 강제적으로 소유권 취득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칙에서 배웠던 권리변동,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 하나는 당사자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죠. 법률 규정. 민법, 상속법 파트 규정에 따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법률행위, 법률규정은 법률행위 반대말이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다 법률규정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줄 때는 등기해야죠. 반대면 얘는 같이 반대 취급할까요? 같은 취급할까요? 반대 취급하지. 논리요. 기억나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서로 반대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잖아요. 서로 쭉 반대로 가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은 반대예요. 법률행위는 등기하세요. 그러면 법률규정은 등기 안 해도 당신 소유권 취득해.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만약에 법률규정도 똑같이 등기하세요 하면 법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왜? 논리를 깨버린 이상한 법이 되는 거야. 그냥 법을 잘 만든 거예요. 반대니까 당연히 반대. 이유가 있어요. 왜 상속을 통해서 갑다시가 이 아파트, 열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등기 없이도 바로 취득하게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파트 소유자는 더 이상 아버님 돌아가시면 권리 능력이란 걸 상실해서 더 이상 소유자 아니야. 그럼 이 아파트 열채 소유자는 퐁 떴어요. 아버님 사람은 죽으면 소유자주에서 소유권이 소멸해요. 사망, 사람이 죽으면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그래요. 그러면 얘가 상속 개시되죠. 얘가 등기를 한 달 후에 했다고 해봐. 만약에 등기해야 상속인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같은 취급을 하면 등기하기 한 달 사이에 이 아파트 소유자는 붕 뜨게 돼요. 등기를 만약 자기 죽을 때까지 20년 안 했어. 그러면 아파트 10채는 있는데 소유자가 없어요. 등기를 요구해버리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이 아파트 소유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누군가든. 따라서 상속인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같은 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상속인이 등기할 때까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공백이 발생해버려요. 소유권이라는 이 아파트는 있는데 소유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법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과 같은 법률 규정을 통해서 물권 취득할 때는 굳이 등기를 요구하면 안 돼요. 요구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0.0초예요. 즉 아무런 시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자식한테 소유권이 푹 넘어와 버려요.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야지 이 건물 소유권의 연속성상에 소유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같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 같은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건 외우면 돼요. 법률행위 등기하세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이렇게 같이 해요. 등기, 상속인은 등기하지 않고도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바로 이걸 등기 없이 바로 취득 같이 세트로 외워요. 등기 없이 바로 언제? 사망과 동시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망시 이것도 시점도 시험에 나와요. 아버지 돌아간 그 순간 찰나 이동하는 거야. 0.001초 그런 것도 없어. 0.0초예요. 찰나 동시 피상속인 사망하는 시점 그 찰나 소유권이 푹 넘어와 버려. 등기 필요 없다. 이게 법률. 하나 더예요. 경매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법률 규정이 경매예요. 자, A라는 사람, 내가 어느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낙찰받고 싶어. 참가하겠죠? 자, 다행히 내가 낙찰받았어. 자, 그러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 내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할 것이냐? 경매의 경우, 즉 경매가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문제예요. 만약 경매를 법률행위로 보면 나는 등기해야 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법률 규정으로 보면 등기 없이도 나는 내가 낙찰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할 거예요. 자, 경매 법률행위란 게 뭐죠? 반드시 내 원한 대로, 의사표시가 필수니까 내 원한 대로 결과가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경매에 참가했어. 내가 원하면 다 내가 낙찰받아요? 안 돼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최고로 금액 높게 써야 돼요. 이게 최고가로 쓴 사람이 낙찰자가 돼요. 즉 내가 상속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상속받아요? 나는 상속순위가 저기 형제 자매해가지고 3순위인데 내가 원한다고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낙찰받고 싶다고 낙찰되는 것도 아니요. 법이 정한, 민법이 정한 당신은 상속 1순위 직계 비속입니다. 상속받으세요. 당신은 최고가로 잘 썼네요. 낙찰.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즉 법률 규정이에요. 경매는 내가 원한다고 건물 낙찰을 받을 수가 없고
민사집행법이란 경매에 관한 법 규정이 정한 절차에 해당할 때 상속인도 정당한 상속 순위로 될 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상속인이 되고 경락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든 경매든 내가 원한다고 낙찰 안 돼. 내가 원한다고 상속되지 않아요. 상속 1순위, 법이 정한 상속 1순위에 해당이 돼야 돼요. 즉 상속이든 경매든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결과가 발생하잖아. 법률 규정이.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 즉 법률 행위 아니에요. 법률 규정 앞으로 법률 행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아닌 거. 그럼 이걸 뭐라고 하니? 그냥 법률 규정 그래요. 구체적인 법에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 법이 없어도 무조건 법률 규정으로 몰아버려요. 법률 행위 아닌 거. 통칭해서 그냥 법률 규정. 대표적인 게 상속, 경매. 그래서 자, 부동산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한 경우는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하세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반대말, 법률 행위 아닙니다. 상속이나 경매와 같은 법률 행위 아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먹습니다. 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어요. 반대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서 상속과 경매가 대표적인 법률 규정에 속한다. 계약, 매매 계약이죠? 이게 대표적인 당연히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빨리 정리할게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법률 행위. 법조문 2개 나옵니다. 이 2개 조문은 아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문이 별 3개예요. 별 3개. 자, 어디에 밑줄 긋고 싶어요? 밑줄은 2개를 그어야 돼요. 어디에 2개를 긋고 싶어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밑줄. 법률 행위. 거기다 써요. 매매 계약이라고. 계약이 법률 행위죠. 계약. 의사표시 2개. 계약.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득, 실, 변경. 이게 변동이죠. 취득이 중요해요. 매수인 생각하세요. 매수인은 매매 계약, 법률 행위 했죠. 반드시 앞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취득에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그대로 외워버려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 법률 행위, 등기.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 계약. 반대 계약으로 하세요. 법률 행위, 계약, 등기해라. 별 3개. 그래서 내용 같아요. 등기해라. 그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안 되죠? 자기 앞으로 반대 등기. 매매계약 플러스 등기.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매매계약 플러스 등기. 그래야 소유권 취득. 자, 이에 반해서 밑에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 아닌 거예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자,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해 항상.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 필요 없대죠. 자, 상속 밑줄, 경매 밑줄. 물론 나중에 다 하겠지만 오늘은 상속, 경매 이 2가지만 꽉 잡아요. 상속, 경매. 자, 기타 법률 규정 밑줄. 그래서 법률 규정이 여기서 키워드는 상속, 경매와 같은 이건 예시규정. 기타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법률행위 아닌 것은 다 여기에 해당돼. 법률행위 아닌 것을 다 기타 법률 규정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이거 부동산 소유권 취득. 자, 상속받았어요? 낙찰받았어요? 등기 요하지 아니한다. 밑줄.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상속인이나 낙찰자, 경락인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밑에 내용이 있죠? 상속 경매 있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경매도 경락인 등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소유권. 자, 시점. 상속은 밑줄. 사망한 때. 아버지 사망한 때. 밑줄. 사망한 그 시점에 등기 필요 없죠? 바로 소유권 취득. 자, 경매는 언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매각대금 완납한 때. 그대로 밑줄.
여기까지 시험 나와요. 매각대금 경매법원에 자기가 1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돈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등기 필요 없어요.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후 상속이나 경매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라는 얘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앞으로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거 같이 해야 돼요. 법률 행위 아니다. 법률 규정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속 경매 별 3개예요. 별 3개. 등기 없이 기출 4번, 5번 나왔어. 상속 경매. 먹어야지.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가장 기본되면서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그 다음 저기 등기해라. 거기도 뭐 기출 뭐 3번, 4번 이상이죠.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거기도 별 3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법률행위 두 번째, 매매계약 등기쳐야 됩니다. 계약이 법률행위니까. 상속, 경매, 기타 법률규정 반대니까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 취득. 결국 상속인은 내가 상속받았죠? 나 죽을 때까지 등기 안 쳐도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 돌아가신. 대외적으로 등기 안 쳐도 내 소유예요. 그래서 보통 상속받으면 바로 등기 안 쳐요. 안 급해요. 안 급해. 왜? 나는 등기 안 쳐도 대외적으로 소유자예요. 등기 없이도 소유자. 등기 없이도. 이 법 조문 때문에 그래요. 등기 없이도 소유자. 내가 죽을 때까지 등기 안 해요. 왜? 등기하려면 돈 좀이 들어. 돈이 좀. 그 돈 좀 들기 싫거든. 왜? 등기 안 쳐도 소유자라는데 왜 굳이 돈 들여서 등기를 쳐? 그럼 언제 등기 치느냐? 팔 때. 이 아파트를 팔 때. 그때는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왜? 상대방한테 등기 넘겨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등기하면 돼요. 그때 등기하고.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때도 안 해. 나중에 봐요. 그것은. 어찌됐든 상속 경매 외워요. 법 조문을 외워줘야 돼요. 상속 경매와 같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없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 이걸 외워야 돼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하지만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은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매수인은 행동을 2개 해야 돼요. 법률행위라는 게 뭐예요? 행동이죠. 먼저 행동 하나 해야 돼. 계약해야 돼요. 계약서 하나 써야 돼. 그러면 소유권 먹느냐? 안 그래요. 등기까지. 그래서 이게 채권행위, 등기가 물권행위예요. 행동을 2개 하라는 얘기예요. 2개 합쳐서 법률행위요. 채권행위도 법률행위. 등기가 물권행위라겠죠. 소유권 같은 물권이 발생하는 행위잖아요. 물권이 발생하는 행위, 법률행위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합쳐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굳이 등기는 안 하고 그냥 매매계약만 편의상 하는 거지. 그래서 행동은 2개를 해야 돼. 계약, 채권계약 해야 되고 물권행위도 해야 돼, 등기. 매수인은 행동. 하지만 상속인 갑다시는 아무런 행동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법률 규정이라는 게 행동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는, 법률 행위는 행동이라겠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맛봐요. 의사가 있으면 감나무 감을 본다고 감이 내가 먹을 수 있나요? 안 돼요. 행동이 났어야 돼. 따야 되죠? 행동해야 돼. 하지만 법률 규정은 행동 안 해도 법이 먹여줘요. 법이. 상속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물론 경매는 행동은 나섰죠. 하지만 이건 법률행위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경매를 조심해야 돼. 행동은 나섰지만 지가 원한다고 그 결과가 발생하잖아. 의사표시가 없어요. 행동한다고 다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매는 행동은 나섰지만 지 원한다고 낙찰이 되지 않아.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한 효과, 이게 법률 규정이잖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걸 전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지만 나중에 사실행위란 게 있어요. 행동은 했는데 건물 신축 어디 갔어? 건물 올린 거 내가 원해서 올렸죠? 법률행위 아니에요. 왜? 건물 똑딱똑딱 사실행위,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런 걸 사실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사실행위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세 번째가 사실행위예요. 어려워요. 생각하지 마.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시간이 좀 오버됐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물권 총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되면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10분간 쉬고 이제 점유권으로 들어갈게요.